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아 고통받는 서민들, 그리고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어 온 기초연금 문제.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금융당국과 복지부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라며 해결 불가능한 부채는 과감히 청산해줘야 한다는 강력한 구제책을 지시했는데요. 국무회의 현장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이게 자살 관련된 대책은 부처별로 따로따로 지금 순차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9개의 대책을 마련을 했고 그걸 각 부처별로 그 주되게 하는 영역들을 9개의 단위로 지금 해서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계속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게 지금 자살 원인은 뭐 아주 다양할 텐데 그 마지막 단계는 거의 어쨌든 정신질환으로 네. 우울증으로 이환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 근데 그 원인이 이제 사는 게 고통스럽고 또 외롭고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결국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힘든 상황? 어쨌든 그런 상황 때문일 텐데, 어쨌든 그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빚쟁이. 되게 뭐 보면은 가족 동반 자살 이런 거 얘기할 때 대개는 이제 빚에 쪼들려서 뭐 생계에 뭐 이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관 이 빚 문제 여기도 지금 표현으로 되어 있기도 한데,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빚에 대한 경각심은 정말 끊임없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금융위도 있을 테고, 금융위 어디 계세요? 네, 금융위. 그러니까 이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정리를 하는 게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사회에도 다 좋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빚을 지면 뭐 장기를 팔아서라도 갚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고,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된다. 자식이라도 갚아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홍보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인식 개선을 위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선진국들이 하는 것처럼 시스템에 의해서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을 한다. 세출을 바랄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현장에서 실현을 좀 해줘야 됩니다. 뭐 열심히 하고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여전히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고, 문제는 이 채권자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빚을 져서 못 갚는 게 채무자의 잘못인데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걸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책임도 있다는 게 최근에 일반적인 입장이잖아요. 과거와는 다르게. 그리고 전문적인 대출업자들은 일정 부분의 채무가 이행불능 상태가 될 거다 라는 걸 다 감안을 해가지고 그 비용으로 다 사전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예견된 상황이 벌어져서 못 갚는 경우는 그럼 원래 청산을 하는 게 원래 예정되어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인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전에도 한번 봤는데, 뭐 법률구조공단이 이제 이 업무를 또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법률구조 활동으로 채무 청산하는 거, 뭐 신용회복이든 파산 면책이든 이런 신청도 대행해 주는 모양인데, 하여튼 그 대행 비용이 또 수백만 원씩 든다고요. 근데 법률구조공단은 그걸 충분히 할 역량이 안 된다고 해서 일단 예산과 인력을 좀 증액해 주기로는 했는데, 그래도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신용회복위원회든지 아니면 금융기관 또는 대출기관 스스로 좀 정리를 좀 청산을 좀 해야 된다. 팔지 말고, 뭐 일부 팔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팔아서 그 추심하는 그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 자살자 심리적인 부검을 해보면 한 54%가 자살할 당시에 부채를 갖고 있다. 절반이 넘어요? 네, 절반이 넘게 그렇게 갖고 있고 한 78%는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올해 5월까지의 잠정적인 자살 통계가 나왔는데요. 올해는 한 733명이 5월까지 감소해서 전년 대비 12.3% 정도의 자살자가 감소해서 5월까지는 계속 한 달에 한 150명 가까이 자살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계속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가 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원인이 좀 제일 많이 감소한 걸로 보고 있어서 계속 그 금융 위기자에 대한 발굴과 또 복지 서비스 또는 심리 상담 서비스 연계하는 것들을 그 금융 그 기관들 또는 금융 관련된 부처들하고 계속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간 공식 통계로 잡히는 자살자 숫자만 해도 14,000명이 넘죠. 작년에 13,900명이 사망하셨고요. 올해 5월까지는 한 5,200여 명 정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각 부처에서 노력해준 덕에 많이 줄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사실은 여전히 많은 상태죠. 네. 지금 OECD 평균 대비 우리가 한 3배 정도 된다는 3배 거 아니에요? 가까이 높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관심을 많이 못 기울였기 때문에 생긴 일인데 좀 더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말씀하신 복지부 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 드러나는 것은 어쨌든 살기 어렵다, 먹고 살기 어렵다, 빚 때문에 못 살겠다. 뭐 그게 지금 70%? 네, 부채를 갖고 사망하신 분이 한 54% 정도고요.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이 한 78%. 가난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월 소득 200은 가구 단위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어쨌든 살기 어려워 생긴 문제인데 그래서 기초연금 이거 정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초연금 정비도 복지부 소관이거든요. 네, 복지부가 지금 정부 내에서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부분인데 과거에는 국민 기초연금이 이제 20만 원 정도로 소액이었기 때문에 이제 70%까지 다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똑같이. 근데 지금은 35만 원? 지금은 34만 9,700원이어서 35만 원. 35만 원쯤 되는 금액을 계속 연간 3% 정도 증액해 가고 있죠. 물가 상승률만큼 네. 인상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증액을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이제 35만 원에 이르렀고 부부로 따지면 한 7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계획으로는 부부라는 이유로 감액하지는 않는다. 그 지금 20% 감액하고 있는 거 안 하기로 했잖아요. 네, 저소득층부터 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어쨌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우상박형으로 앞으로 올라갈 부분이나 이거 하우상박형으로 좀 하자. 그러니까 지금 상위 70% 하니까 월 소득이 가구당으로 따지면 700만 원? 부부하면 700만 원이라고 그랬던가요? 선정 기준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현재는 소득 산정액으로 한 247만 원 정도 1인당 247만 원 정도인데요. 그거는 소득과 재산을 다 산정한 소득 산정액 기준으로 247만 원 정도. 그럼 부부 기준으로 가구 2명으로 하면 월 소득이 500만 원씩 안정적으로 꼬박꼬박 나오도 지금 이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네.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결국 세금으로 하는 일인데 월 소득이 500만 원 가까이 되는 안정적으로 고정적으로 500만 원 가까이 되는데도 기초연금을 부부의 경우 70만 원. 그러니까 뭐 이제 나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부는 깎았으니까 한 50만 원 정도인가요? 네, 50몇만 원 정도죠. 하면 이게 그 50몇만 원이 가진 가치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좀 하후 상박형으로 좀 조정을 좀 하자. 그리고 실제로는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뭐 기준이 좀 이상해 가지고 좀 지원해야 되는데 빠지는 사람도 있고. 네. 뭐 굳이 해야 되나 싶은 경우에도 하는 경우가 있고. 요거 조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번잡하더라도
세부 기준을 좀 잘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네, 방안을 지금 정부 부처 내에서 논의 중에 있고요. 정리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채무자의 과감한 부채 청산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기초연금 하우상박 개편. 과연 정부의 체질 개선 정책이 민생 현장에 얼마나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하고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